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실전매매점수 시즌2 정보경입니다. 간밤 뉴욕 지수는 3대 지수 모두 약세를 보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시장도 영향을 받으면서 출발하는 모습인데요. 코스피가 1% 넘게 내리고 있고 코스닥 현재 850선 부근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시장이 이렇게 파란불을 켜다 보니까 보유하고 계신 종목 관련해서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고민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저희 실전매매점수 여러분과 종목 상담 함께하고 있습니다. 번호 02-3153-2611, 2612번으로 전화 주시면 방송 중에 이정수 전문가님과 함께 실시간 종목 상담 가능하고요. 문자로도 접수 받고 있습니다.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적어서 보내주시면 종목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여러분 많이들 사용하시는 노란톡 오픈 채팅방도 활짝 열려 있죠. 서울경제TV 이정수 검색하시거나 화면 하단에 나가는 QR코드 카메라 어플로 촬영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하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또 유튜브로도 저희 서울경제TV와 언제 어디서든 함께 하실 수 있는데요. 라이브 채널 들어오시면 실시간 댓글 소통도 가능하니까요. 많은 이야기 나눠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금일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해드리지 않고 있고요.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금지하고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 이정수 위원님 만나볼 차례인데요. 오늘 시장 이야기와 함께 이제 내일 배터리 데이를 앞두고 주목해볼 만한 업종 어떤 게 있는지 한번 들어볼게요. 자, 어제도 그렇고 지난주 금요일도 그렇고 여러분들한테 분명히 시장이 조정을 받을 거라고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역시 예상대로 정말 조정을 받죠. 여러분들 깜짝 놀랐을 텐데 어제 유럽 시장이 많이 빠지고 미국 시장도 빠졌다가 물론 미국 시장이 다시 들어 올렸어요. 나스닥 같은 경우는 거의 0.-13% 거의 안 빠졌죠. 자, 근데 어제 유럽 시장이 4% 넘게 폭락세가 나왔던 프랑스 시장과 영국 시장 3% 넘게 빠진 것 때문에 우리나라 시장도 오늘 폭락이 나오지 않을까 많이들 걱정을 하셨을 텐데 아침에 뚜껑을 열어보니까 생각보다 폭락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근데 지금 좀 미끄러지죠? 자, 지수를 보면서 이제 시장 설명을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지난주 금요일 날에 시장 먼저 빠질 거라고 미리 제가 여러분들의 콕 집어서 말씀드렸다는 거 진짜 신기하지 않습니까? 저는 시장을 볼 때에서 힘의 방향으로 봅니다. 그래서 힘의 방향으로 이게 하방향으로 탈 자리인지 상방향으로 탈 자리인지를 보면서 하방향으로 탈 때에서도 이게 하락장으로 내려가려고 하는 건지 박스권장에서 다시 올라가기 위해서 조정을 받는 건지 그걸 구분을 해야 되는데 저는 이번에 판단함에 있어서 이번에 조정은 2350에서 2300까지를 보고 박스권의 흐름에서 더 크게 올라가기 위한 조정으로 보기 때문에 이번 조정을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진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었던 것 뿐이었어요. 어쨌든 간에 조정을 받을 거라고 얘기를 했는데 어때요? 그때 공개방송에서도 얘기를 했고 그때 교육 시간 때도 얘기했지만 이날 금요일 날에서 분명히 좀 흔들릴 거다. 조금 흔들렸죠? 근데 여러분들 지금 요만큼 흔들렸다고 지금 여러분들 막 겁내고 막 호들갑 떠시는 분들도 있을 수도 있는데 우리나라 시장은 원래 이렇게 한 달에 이 정도 100포인트 정도 빠지는 시장은요. 비일비재했어요. 한 달에도 두세 번 정도 나올 때도 꽤 있었고 한 달에 꼭 한 번씩은 이렇게 흔들어주는 올라갈 때도 100포인트 올라가고 100포인트 빠지고 결국은 빠지면 올라갑니다. 그러면 지금 장에서 여러분들이 그럼 뭘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느냐. 어차피 박스권장이에요. 빠져봤자 일단 2300 정도의 지지 라인을 보일 거고 좀 전에 내렸었던 2357, 그러니까 2350짜리가 강력한 지지이기 때문에 이게 오늘 다 빠졌을 수도 있어요. 오늘 다 빠져 있는 거일 수도 있고 아니면 한 번 더 빠지면서 2300까지 밀릴 수도 있는 거고 근데 저는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뭘 느꼈냐면 이거 굉장히 강하다라는 느낌을 느꼈습니다. 시장이 굉장히 강하구나. 이게요. 시장이 약세장일 때에서는 여러분들을 봐주질 않습니다. 벌써 종목들이요. 20%, 30%로 벌써 다 빠졌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물타기도 못하고 물타기에도 또 깨지고 하면서 정말 꼼짝을 못할 정도로 빠져내려간 다음에 반등 주고 또 빠지고 반등 주고 또 빠져서 굉장히 폭락세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이 굉장히 강하다라는 느낌을 계속 받고 있는데 어차피 한번 흔들어 갈 거, 그렇죠? 무슨 섹터와 무슨 종목을 해야 되느냐 이게 여러분들이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뭘 가서 차라리 뭘 들어가서 뭘 물릴 거냐. 제가 볼 때에서는 어제도 강했던 2차 전지 전기차 이번에서는 그 배터리 데이 때 있을 때 원래 이제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게 없다라 그러잖아요. 근데 지금 LG화학을 보게 되면
LG화학을 보게 되면 오늘 플러스예요. 플러스에다 얘 많이 올라갔죠. 24만 원대, 30만 원 초반대서부터 얘기했던 종목이었고 100%가 넘게 수익이 났던 종목인데도 불구하고 조정을 지금 위에서 꼴랑 15%, 16% 이건 뭔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조정을 받는다라고 만약에 시작이 됐으면 최소한 고점 대비 반토막은 나야죠. 그렇죠? 100%가 넘게 올라갔는데. 그래서 이거는 50만 원으로 내려와야 되는데 안 내려와요. 왜 안 내려오는가 봤더니 외국인들이 이렇게 많이 삽니다. 오늘도 사요. 자, 그러면은 내일 배터리 이슈에 있을 때에서 지금 많은 기자들과 많은 이제 기사들이 지금 많이 나와 있는데 이게 이제 그 100만 마일짜리 그러니까 이게 수명 연장이 되는 큰 그런 이제 신기술의 배터리를 내일 내놓을 것이냐 뭐 이런 부분들과 그다음에 이제 자체적으로 생산을 할 거냐. 근데 이거는 거의 가능성이 전 떨어진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3년밖에 기술이 안 된 테슬라가 자체적으로 이제 생산을 해서 원가를 다 줄여가지고 한다. 원가를 줄이면 공장도 지어야 되는데 얘네들이 아마 거기 설비 투자를 안 할 거예요, 아마.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이 자체적으로 자체적으로 그 내재화 배터리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 안 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고체 배터리라는 부분에 대한 이슈도 나올 수도 있다라 그러는데 그것도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중국과의 이제 그 합작이냐? 지금 그 부분에 있어서 만약에 중국과 합작을 하게 되면 우리나라 배터리 업체는 분명히 악재거든요. 근데 보면은 우리나라 배터리 업체 얘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2차 전지 관련주들 뭐 일진 머티리얼즈라든지 에코프로 BM이라든지 뭐 에코프로라든지 뭐 첨보라든지 뭐 종목들의 이제 수급을 보게 되면 그렇게 나쁘지 않아요. 만약에 정말로 그 테슬라가 중국과의 회사와 합작을 해서 둘이서 알콩달콩 둘이서만 해먹으려고 한다라 그러면 벌써 외국인들은 눈치를 채고 LG화학 많이 매도를 할 겁니다. 많이 매도하고 삼성SD 매도하고 일진머티리얼, 에코프로 BM, 뭐 LNF 모든 종목들 다 팔았을 텐데 그런 수급이 나오지 않아요. 그렇다는 얘기는 기사에 이런 기사도 있죠. 지금 중국 같은 경우는 하이니켈이라는 이제 그 배터리, 그러니까 용량을 늘리기 위해서 하이니켈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만들어놨는데 이게 불이 잘 납니다. 사고가 많이 나요. 그래서 중국 배터리에 대한 그 부분은 그러니까 어차피 용량을 많이 늘려야 되는데 그게 좀 어려워요. 그래서 NCM이라 그래갖고 니켈 망간 해갖고 막 이렇게 막 만든 거 있어요. 우리나라 코발트 이렇게 만든 거 있는데 그게 LG화학이 우리나라 전 세계에서 1위랍니다. 근데 이게 효율성이 굉장히 좋대요. 배터리가 오래 간답니다. 그러면은 안정성도 되고 기술력이 되는, 그리고 하이니켈은 불이 잘 나니까 이런 것들은 이제 제가 볼 때 안 할 것 같고, 테슬라가 만약에 차를 팔아도 불 나면은 다 환불해줘야 돼, 그렇죠? 리콜 사태 떨어지면 큰일 나잖아요. 그럼 회사 망해요. 그렇기 때문에 안전한 쪽으로 간다라 그러면 지금 기사의 한 줄짜리에 잘 보다 보면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테슬라가 다각화를 할 가능성이 있다. 근데 이 얘기는 뭐 가능성이 높게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저는 오히려 지금 수급을 보게 되면 테슬라가 업체를 딱 중국 업체만 하는 게 아니고 파나소닉, 삼성 SDI, SK이노베이션, 그다음에 LG화학 이런 이제 회사들과 매출처를 다각화해서 할 부분이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 저도 기대를 하고 있어요. 물론 저도 모릅니다. 근데 지금 나오는 수급을 봐서는 굉장히 수상하죠.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번에 배터리 데이 때에서 테슬라가 어떤 발표, 어떤 신기술을 가지고 뭔가를 얘기 내놓을지를 좀 봐야 되겠지만 일단 나오게 되면 뭔가 신기술이 나오게 되면 앞으로 전기차와 수소차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2차 전지 우리나라 관련주들도 같이 움직일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요. 그게 아니더라도 생각보다 뭐야 이거 배터리 나왔는데 그냥 기존보다 뭐 그렇게 특별한 건 없네 하는데 만약에 다각화를 해서 LG화학과의 협력의 얘기가 나온다. 그럼 우리나라 배터리 관련주들 내일 폭등하겠죠. 그러니까 오늘의 수급을 잘 봐야 돼요. 오늘 외국인들이 아침까지는 지금 매도를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매수가 들어오는 부분이 많아요. 지금 보면 후성도 플러스고 삼진 L&D도 지금 보면 플러스고 이게 왜 플러스해서 내일 배터리 데이 얘기 나온 다음에 별거 없으면 다 폭락할 텐데 그렇죠? 다 폭락할 건데 삼진 L&D가 지금 안 빠지고 플러스 8%가 나온다. 이거 수상하죠. 그렇죠? 그리고 지금 전기차 관련주들 보면은 상시 EDP부터 해서 얘네들도 지금 플러스가 나오고 있고 후성도 안 빠져요. 그렇죠? 후성도 안 빠지고 뭐 무엇보다도 뭐 삼성 SDI하고 얘네들도 안 빠지고 잘 버티고 있고 벌써 폭락이 나와야 되는데 안 빠진다라는 것은 내일에서 테슬라가 뭔가 깜짝 신기술을 내놓으면서 앞으로의 청사진을 밝게 밝혀준다라든지 아니면 국내 회사들의 합작에 대한 얘기들이 살살살살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 근데 나온다라고 기대하지 마세요. 나올 수도 있을 수 있으니까 기사가 있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의 기대를 보고 오히려 오늘처럼 흔들릴 때 2차 전지 관련주들
많이 떠 있는 거 말고 공략할 수 있는 종목들을 하나 정도는 해보는 게 어떨까라는 부분에서 오늘의 표적 종목 좀 이따가 2차 전지 관련주 하나를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어쨌든 간에 시장은 2350에서 2300 정도는 밀릴 거를 생각을 하세요. 어차피 밀리면 지난번에 8월 달에도 밀렸죠. 보세요 한번. 밀리고 나서 이때 당시 밀릴 때 여러분들 드렸던 게 후성이었고요. 초록뱀이었습니다. 어떻게 됐어 걔네들? 지수 조금 반등 나오니까 아주 그냥 헐헐 날아다니죠. 텔콘 RF제약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빠진다 그래도 종목들이 막 계속 빠지지 않아요. 어느 정도 빠지면 빠지는 하락폭 정도가 있고 올라가면 알아서 튑니다. 그러면 지금에서 여러분들이 뭘 가지고 물릴 거냐? 제가 볼 때는 주도주의 2차 전지가 다시 한 번 더 튈 것 같으니까 지금처럼 오늘 배터리데이 앞두고 흔들릴 때 2차 전지 관련주들을 한번 저점 매수해보는 게 어떨까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 시장 조정이 나올 것 같다고 미리 얘기를 해주셨기 때문에 방송 꾸준히 보신 시청자분들은 좀 대응하기 쉬웠을 것 같아요. 또 배터리데이 앞두고 관련주들, 2차 전지 관련주들에 대한 이야기까지 들어봤습니다. 이정수 위원님의 시장 이야기 좀 더 자세히 듣고 싶으신 분들 위해서 저희가 특별한 시간 마련하고 있는데요. 이번 주 금요일 추석을 앞두고 특별한 강의가 저희 실전매매 정수 본방 시간에 방송됩니다. 꼭 본방 사수하시고 여러분 투자에 도움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제 표적 종목 살펴보기 전에 추석맞이 떡값 이벤트 통해서 우리 그동안 일주일에 한 종목씩 만나봤었죠. 수익률 현황 한번 짚어보고 가겠습니다. 보시다시피 모두 이미 목표 수익률을 달성한 상태고요. 탑 엔지니어링이 15%, 테스가 14%의 추가 수익률을 내고 있습니다. 또 NH투자증권에 대해서도 AS 진행해 주신다고 하니까 잠시 후 표적 종목 만나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지난주와 이번 주 오늘의 표적 종목까지 살펴보시죠. 네, 지난주 표적 종목들 보시면요. APS 홀딩스와 신성 ENG 모두 목표 수익률을 달성한 모습이고요. 이번 주 표적 종목도 살펴보시죠. 네, 어제 제시해 주신 아남전자 현재까지 1.4%의 수익률 내고 있고요. 총 누적 수익률 963.6%입니다. 이제 오늘의 표적 종목도 확인해 볼까요? 오늘 준비해 주신 종목은 코스모화학입니다. 낙폭과대된 종목이라고 살짝 언급을 해주셨는데요. 매수가와 매매 전략까지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표적 종목은 코스모화학입니다. 내일 배터리데이를 앞두고 수급들이 나빴으면은 저는 조심하라고 대놓고 얘기하지만 지금 수급들이 괜찮아요. 그래서 2차 전지 관련주들이 다시 한 번 더 튀어오를 수 있을 기대감을 좀 저는 보여요. 그래서 오늘 조정받고 있는 낙폭과대에 있었던 최근에 올라가진 못했던 2차 전지 관련주 코스모학을 좀 이따 말씀을 드릴 테니까 가격 전략을 잘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일단 전일에 있었던 표적 종목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일날 여러분들한테 아남전자를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렇죠? 1770원에서 말씀을 드렸을 거고 어제 종가상으로 1800원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어제 종가상으로는 1.7%가 수익인데 오늘 아침에서는 1795원, 뭐 1800원이나 1795원이나 오늘 아침에서도 수익은 있었다가 지수가 밀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가 빠졌어요. 그래서 1.4% 수익 났다가 지금 밀렸을 텐데 지금 차트를 보니까 무너지지를 않죠. 무너지지 않고 여기를 지키죠. 바로 기관과 외국인들, 특히 기타 법인이 70만 주를 최근에 샀습니다. 기타 법인이 70만 주를 공략해서 들어왔던 흐름을 볼 때에서는 얘네들은 이거를 주가 관리를 좀 할 거예요. 지수가 지금 흔들리는데도 불구하고 안 빠지죠. 그럼 여기에서 어떻게 나오느냐? 이거는 한 번을 튈 겁니다. 일단 추석 이후가 될지 아니면 내일 배터리데이 때 2차 전지가 움직이면서 오늘 유럽 시장 어제 빠졌으니까 오늘 반등 나오면서 내일 배터리데이 얘기날 미국 시장이 급반등이 이루면서 우리나라 시장 내일부터 반등이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내일이 움직이든 추석 이후에서 시장이 움직이든 시장은 여전히 중기와 장기는 상승장인데 단기가 조정이라고 그래요. 단기가 조정이고 중장기가 지금 상승이기 때문에 조정을 받으면 다시 튀어오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남전자도 조정을 받고 있는 거고 조정을 마무리를 하면 튀어오를 거예요. 얘도 튀어오를 거니까 보유하신 분은 일단은 여기 1,600원짜리가 지지된 상태에서는 보유하시면 수익으로 지금 자리도 지지 자리죠. 1,700원짜리, 1,700원, 1,600원짜리 두 개의 강력한 지지 라인을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는 잘 여기서 왔다 갔다 하다가 한번 튀는 흐름들이 내일 나올 수도 있고요. 추석 이후에 나올 수도 있는데 그렇게 튀어오르면 그때에서 잘 수익 날 때 잘 팔아주시면 된다. 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NH투자증권에 대해서 한 말씀을 드리면 자, NH투자증권은 지수가 올라가야 이게 올라간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지수가 지난주 금요일 날에 분명히 빠질 거다라고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해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NH투자증권은
당연히 빠질 수밖에 없을 거고 저는 노론톡방에서 그래서 NH투자증권은 지수가 흔들릴 거기 때문에 요거는 교체해 주는 게 낫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 지금 이 추에서 만약 갖고 있는 분들은 어떻게 하느냐? 어차피 빠진 게 적어요. 빠져봤자 지금 보니까 꼴랑 한 3.9%, 그러니까 4%가 안 빠졌어요. 근데 지금 어제 그저께 오늘 해가지고 종목들이 뭐 4% 빠진 거는 뭐 한 번에 빠진 건 4% 빠진 건 뭐 수두룩하고 7% 이상, 10% 이상 빠진 것도 제가 볼 때는 아무리 못해도 한 400개, 500개 나올 겁니다. 코스피, 코스닥 다 합쳐도. 그러니까 400, 500개 정도가 지금 대부분 종목들이, 많은 종목들이 한 7% 이상, 10% 이상 빠졌다라 본다라 그러면 얘는 빠진 게 적죠? 그럼 종목 교체를 해주면 좋아요. 많이 빠져있는 쪽으로. 근데 오늘 하필이면 표역 종목으로 낙폭과대 종목을 코스모학을 얘기를 해드리면 차라리 NH투자증권을 장기적으로 가져가면 수익이 납니다. 아니 나는 모르겠다. 그냥 저는 장기적으로 가져가서 10,000원에서 팔래요. 그러면은 가져가면 승리합니다. 뭐 6개월이 걸릴지 1년이 걸릴지 어차피 시장의 돈은 유동성은 지금 풍부하고요. 미국 시장 빠진 거, 유럽 시장 빠진 거 지금 코로나 재확산 그다음에 경제 봉쇄 때문에 지금 이런 거잖아요. 시장이 빠질 때에서는 그런 핑계를 댔다가 이제 시장이 오르고 싶을 때에서는 얘네들이 이제 코로나 치료가 확인이 됐다 내지는 뭐 코로나 치료가 효과가 있더라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또 올릴 거예요. 뻔하죠. 뭐 여태까지 스토리가 그랬으니까. 그러면은 시장이 또 좋아진다는 얘기 나오면 또 올라가요, 결국은. 그러면은 갖고 있으면은 6개월 안에서는 다시 올라가면서 다시 수익으로 뭐 6개월 아니고 뭐 3개월 안에서도 올 연말 안에서는 다시 올라갈 것 같은데 근데 지금은 기회잖아요. 왜? 얘는 빠진 게 4%도 안 되고 그렇죠? 4%인지 3%인지 하여튼 3%도 안 되고 3%밖에 안 되는데 지금 대부분의 종목들은 10%가 빠졌다. 그럼 뭐 하면 돼요? 빨리 교체를 해서 다른 걸로 들어가서 차라리 5%를 수익을 내면 여기서 깨졌던 거를 바로 복구할 수 있죠. 그래서 얘의 장점은 덜 빠진다. 단점은 좀 무겁다. 안 움직인다. 이런 부분인데 지금에서는 좀 가벼운 종목으로 교체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의 표적 종목인 코스모화학을 말씀을 좀 드리면 일단 지금 코스모화학의 차트를 보게 되면요. 지금 하락의 한자로 빠질 만큼 지금 빠져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여기서도 하락의 한자로 내려가 있고 이렇게 돼 있는데 뭐 추가적으로 좀 더 밀릴 수는 있어요. 지수가 뭐 더 밀린다라 그러면. 근데 지수도 뭐 이 정도면은 2350 정도 내지는 61선 많이 빠져 2300 보고 있는데 지금 LNF, 에코프로 그러니까 LNF도 2차 전지 관련주인데 아니 이렇게 많이 올라갔는데 얘는 바닥에서요. 이만큼 갔어요. 2만 원대 얘기했던 종목이고요. 지금도 120% 넘게 지금 수익이 나고 있는 종목인데 120%나 수익이 나는 종목이 왜 안 빠지냐고 그렇죠? 이상하죠. 만약에 배터리 데이 때에서 시장이 박살날 거면 벌써 얘가 쿡 하고 빠졌어야 되는데 안 빠진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요거 지금 매수 가격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일단 아침에선 9,600원을 봤는데 지금에서는 9,700원 얘기하면은 또 안 내려오겠죠? 그러면은 9,750원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밀릴 수 있어요. 그거 감안을 하시고 지금 낙폭과대 종목을 지금 코스피도 지금 여기서 바닥을 어느 정도 살짝 들어줬다가 또 빠질 수는 있지만 지금 그러니까 현재에서는 가격을 9,700원 안 내려와요. 현재에서는 이게 밀려야 내려오는데 이게 계속 반등 나오게 돼버리면 9,750원에서가 아마 저점 매수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9,750원 정도 일단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9,750원 아까 그 가격 들어올 때 공략하시면 되고 다시 한 번 더 이 차트를 좀 분석해 드리면 자, 잘 보세요. 코스모학의 모양을 보세요 한번. 많이 올라갔었다가 2차 전지 관련주입니다. 쭉 빠졌죠. 바닥에서 이만큼 들어줬어요. 보니까 이만큼 해가지고 이만큼 들어줬는데 지금 얘는 이 고점에서 이만큼 멀죠. 자, LNF 다시 한번 봅니다. LNF. 자, LNF 길게 볼게요. 길게 보면은 얘는 쭉 빠졌다가 이만큼 올라온 종목이에요. 아까 코스모학은 이쪽에 있었는데 얘는 이만큼 올라왔죠. 자, 그리고 그러니까 코스모학이 못 갔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뭐가 있을까요? LNF, 에코프로.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자, 에코프로는 오늘 조금 밀리는데 에코프로는 왜 지금 밀리냐면 이미 얘는 돌파를 했어요. 아까 LNF라든지 이런 애들은 LNF는 이 위치에 있는 애들이고요. 코스모학은 이 위치에 있는 애들입니다. 근데 얘는 이미 벌써 돌파를 했기 때문에 조정을 받으면 이 돌파된 고점에서 여기 지지를 하고 또 올라갈 거예요, 얘는. 그러니까 얘는 이미 벌써 크게 먼저 올라간 그 대장이죠. 그래서 에코프로는 이미 벌써 돌파가 된 놈이기 때문에 좀 빠져도 상관없어요. 빠지면은 4만 한 2, 3천 원에서 지지하고 또 움직일 겁니다. 자,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BM도 에코프로랑 똑같이 뭐 그냥 강하죠, 그냥. 빠지지도 않아요, 오늘. 빠지지도 않고 위쪽에서 막 놀고 있는데 또 올라가겠죠, 뭐. 자, 그리고 과거의 대장이었던 일진머티리얼즈. 자, 일진머티리얼즈. 지금 보면은 얘도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좀 밀리긴 하지만 외국인들이 여전히 들고 있어서 어느 정도 밀리면 또 반등을 줄 겁니다. 오늘 빠지는 게 1.5%밖에 안 빠져요. 어제도 많이 안 빠졌고.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떠 있는 종목들이 이렇게 안 빠집니다. 그리고 일진머티리얼즈, 에코프로, LNF, 후성. 자, 2차 전지에 있었던 후성. 얘는 반도체 짬뽕, 그다음에 2차 전지 짬뽕에서 두 개 짬뽕 돼 있는 종목인데 얘 같은 경우도 그동안 하도 안 움직였다가 이제서야 이제 다시 이쪽으로 올라왔는데 다시 조정받으면 얘도 또 넘어갈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강하죠. 얘는 플러스가 나고 있고. 그리고 지금 2차 전지 대장인 LG화학. 얘는 오히려 오늘 안 빠지고 62선 지지하고 반등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 SDI도 강하고. 그래서 지금 2차 전지들이 이것뿐만 아니라 지금 2차 전지 관련 뭐 삼진 L&D, 뭐 포스코 케미칼 다 플러스예요, 지금. 뭐 PNT도 플러스고. PNT도 플러스. PNT도 이거 3월 달에 이거 여러분들한테 공개 방송에서 추천했던 종목인데 이렇게 강해요. 이게 다 2차 전지 관련주들이거든요. 생각을 해보세요. 2차 전지 관련주들이 무너져야 되는데 왜? 내일 배터리데이 얘기 나온 다음에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게 없다면서요. 지수도 좀 빠지고 있고. 그러면 벌써 지금 종목들이 20% 콱콱콱 무너져야 되는데 무너지기는커녕 아침에서도 안 무너졌고요. 흔들었다가 또 올라가요. 지금 삼진 L&D. 그러면 지금 다른 2차 전지 관련주들은 이렇게 강하게 움직여주는데 거기에다가 지금 코스모와 같이 같은 회사, 자회사 코스모 신소재도 안 빠져요. 얘는 그리고 그래도 좀 갔어요. 바닥에서. 지금 코스모화학은 한 이쯤에 있는 위치고 코스모화학은 그래도 빠진 폭의 절반은 들어줬죠. 절반은 들어줬는데 코스모화학은 올라간 게 없어요. 지금. 올라간 게 없기 때문에 낙폭과대라고 보고 있는 거고 얘도 코스모 신소재 따지게 되면 2만 원은 갔어야 되는데 지금 이 정도밖에 못 갔다는 얘기는 만약에 내일에서 배터리데이 얘기가 나온 다음에 이제 2차 전지 관련주 안 그래도 지금도 움직이고 있으면 지금 LNF도 지금 4.9% 지금 슬슬 지금 빨간색이 하나둘 우수에미스도 강하고 3기 오토모티브도 강하고 이게 다 전기차, 수소차 이쪽 애들인데 이건 뭐예요? 그렇죠? 계속 강하죠? 그러니까 전기차, 수소차가 계속 이런 식으로 움직이면서 내일 한 번 더 강하게 치고 움직여버리게 되면 낙폭과대에 있었던 종목들이 이제 갑자기 이제 힘을 내면서 움직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얘는 빠져봤자 9,000원입니다. 이거를 얘기해 드릴 수 있는 건 지금 기관들이 지금 들어와 있고 외국인들 지금 사서 갖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정도로 빠져 있으면 제가 볼 때는 지금 시장에서 여러분들이 겁먹을 게 아니고 손실폭이 10% 안쪽에 있는 종목들을 차라리 잘라다가 이걸 들어가서 얘가 이렇게 반등 나오게 되면 10%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게 있죠. 그래도 비빌 언덕, 뭔가 그래도 믿을 만한 종목으로 교체를 해서 확실하게 먹고자 할 때에서는 주도주를 공략해야 되는데 주도주가 2차 전지인데 2차 전지에서 웬만한 애들 다 갖고 그나마 코스모화학이 남았는데 얘가 아직 양봉이 아니라서 오늘 강하게는 못 움직이겠지만 내일에서 배터리데이 때에서 2차 전지들이 강하게 움직여버리게 되면 그럴 때는 이제 순환매가 돌면서 이제 못 간 애들이 움직이겠죠. 그러면 내일 뻔합니다. 내일 뻔하게 이게 양봉이 나올 거예요. 그럼 양봉이 나오면 이게 뭡니까? 낙폭과대 천양봉 패턴. 내일에서 본격적으로 매수 패턴이 나올 텐데 그러니까 오늘은 밀릴 때에서 저점 매수 해놓고 내일 만약에 오늘 안 사더라도 내일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양봉이 나오거나 플러스의 흐름이 나오게 되면 내일에서라도 공략을 해야 될 종목으로 저는 코스모학을 내일도 찝을 거니까 여러분들이 내일 배터리데이 때에서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움직임이 괜찮다라는 느낌이 있으면 제가 볼 때는 1번 타자로 코스모학을 봐야 된다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의 표역 종목은 코스모학 말씀을 한번 드려봤습니다. 네, 떡값 이벤트에서 공개해 주셨던 종목들과 표적 종목들까지 만나봤습니다. 배터리데이 관련해서 오늘의 표적 종목인 코스모화학 9,750원으로 매수가 변경해 주셨으니까 꼭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여러 종목에 관한 이야기 나눠보고 있는데요. 내가 보유한 종목 관련해서도 직접 상담받고 싶으신 분들 있으시죠? 그런 분들 위해서 번호 안내해드리겠습니다. 02-3153-2611,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는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적어서 보내주시면 이정수 위원님과 함께 실시간 상담 가능하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은 어떤 상담이 먼저 접수되어 있는지 한번 만나볼까요? 자, 일단은 전화부터 먼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전화입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자, 전화 연결됐습니다. 여보세요? 자, 시청자님. 자, 일단은 밑에 있는 전화번호로 지금 여러분들이 문의를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전화 거셨던 분이 지금 놀라셔가지고 다시 끊으셨나 봐요. 자, 다시 전화 주시면 되고요. 자, 문자 밑에 전화번호 나와 있죠. 문자와 전화 상담 도와드릴 테니까 이쪽으로 전화를 주시거나 문자를 주시면 됩니다. 자, 문자부터 먼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오롱 글로벌. 자, 코오롱 글로벌 질문을 주셨는데 매수 가격은 21,500원에 비중은 10% 정도. 비중은 뭐 많지 않으신데 지금 위치에서 안 빠지고 있는 게 참 용하죠. 참 강하네요. 이거는 원래 어제 그저께 시장이 흔들렸으면 좀 빠졌었어야 되는데 많이 올라갔잖아요. 10,000원에서 벌써 100%가 넘게 올라간 종목인데 이렇게 강하다는 얘기는 이거를 들고 있는 애들이 억울해서라도 지금 보유를 하면서 물량을 안 내놓는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시장이 하락장이었으면 벌써 빠졌을 텐데 하락장이 아니니까 이걸 버티고 있는 거거든요. 누가 들고 있나 봤더니 기관들이 아주 그냥 세게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요거는 19,000원이 깨지지 않으면 계속 보유가 되고요. 21,500원 좀 떠 있는 상태에서 공략해서 그런데 이게 장이 강하니까 다행이지 하락장이나 조정이 크게 들어가는 장으로 들어가게 되면 기관들은 이거는 여지없이 다 던집니다. 그럼 얘는 어디로 빠지냐면 10,000원으로 빠지거나 8,000원으로 빠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재수가 좋은 거죠. 지금 시장이 강세장이고 조정받으면 또 올라갈 거기 때문에 이런 애들이 살아있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요건 다시 올라오면 22,000원에서 24,000원에서는 한번 매도 타이밍을 잡아보실 수 있는 종목이고 나중에 조정받으면 추가 매수 타이밍을 만약에 사겠다 내지는 신규 매수를 사겠다 그러면 14,000원 정도면은 괜찮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문자 상담인데요. 자, 아이스크림 에듀. 자, 오늘 교육주들이 한번 움직였다가 밀렸는데 거래가 없어요. 거래가 좀 실려야 되는데 거래가 실리면 이제 본격적으로 움직일 텐데 일단은 대장으로 보고 있는 쪽이 이제 메가임디하고 물론 지금 신규 대장이 이퓨처입니다. 이퓨처가 지금 세력주 작전주 패턴으로 엄청나게 올라가서 지금 100% 넘게 올라갔어요. 지금 바닥에서 지금 100% 넘게 올라갔는데 이것도 교육주거든요. 요거는 지금 되게 강하게 튀었고 이거는 이제 따로 노는 이제 그쪽이고 원래서부터 메가임디하고 YBM넷이 그동안에 대장이었는데 지금 올라갔다가 좀 밀리기는 했지만 갑자기 거래량이 들어온 거 봐서는 역시 누군가가 주무르고 있다는 게 확실합니다. 그래서 YBM넷도 지금 오늘 거래가 지금 살짝 실리기 시작했죠. 오늘 이제 1시간 지났으니까 현재 거래량이 100만 주 정도인데 최소한 뭐 4천만 주 정도는 실려야죠. 8월 27일 정도. 8월 27일이니까 뭐 4천만 주는 안 되더라도 근데 2천만 주 정도는 좀 실려야 돼요. 근데 오늘 거래량 봐서는 한 800만 주 정도 실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정도면 괜찮아요. 그러니까 거래가 실리기 시작하면 좋은 겁니다. 근데 오늘 지금 거의 200만 주, 그러니까 180만 주니까 오늘 아무리 못해도 300만 주는 실리겠죠? 근데 800만 주는 좀 실어줘야 돼요. 오늘 800만 주 실리고 내일 1000만 주 실리고 그다음에 뭐 다음 주에서는 뭐 2천만 주 실려주면 아마 그때에서는 얘네들이 폭등할 가능성이 있는데 거래량 유무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세력들이 돈을 넣고 거래량 실어서 땡겨 올려야 되는데 아직 거래량이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다소 눌릴 수는 있어요. 그래서 YBM넷이 눌리면 당연히 아이스크림에도 눌리겠지만 원격 교육 기본법이 9월 달에 발의가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를 유은혜 경제부총리가 얘기를 했기 때문에 9월 달에는 나오거나 아니면 9월 달 안 나오면 10월 달에 나오겠죠. 그렇죠? 그건 뭐 제가 제정하는 거 아니니까. 근데 이 원격 교육 기본법을 어느 정도 제정하겠다는 얘기가 이제 가시화되기 시작하게 되면 그리고 그게 뭐 단번에 뚝딱뚝딱 해갖고 나오는 건 아닐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나온다라는 얘기가 뉴스에 나오게 되면은 관련된 종목들이 기대감에 항상 주식은 나온다라는 것보다는 기대감에 나올 것 같다. 지금 만들고 있는데 뭔가 지금 뭐 조율을 하고 있다. 뭐 이런 식의 뭔가 이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기대감을 주고 여유를 둬야 됩니다. 그러면 주가는 알아서 움직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요거 앞에서 들어왔던 이 세력들 있죠. YBM넷도 마찬가지고 메가임디도 마찬가지고 이표처는 빼고 아이스크림에도 마찬가지고 앞에 있는 거래량이 어마어마하게 들어왔는데
돈이에요. 이게 돈을 이만큼 쌓아놨는데 지금 돈이 말랐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얘네들은 그대로 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때가 되면 이게 저는 한 달 안쪽으로 봅니다. 한 달 안쪽에 뭔가 이 세력들이 액션을 취할 겁니다. 얘네들이 뭐 손절하고 나가겠어요? 장이 이렇게 좋은데 돈이 이렇게 많이 쌓여져 있는데 지금 유동성 자금이 지금 60조가 지금 쌓여져 있는데 그러면은 이슈를 붙여가지고 아마 세게 움직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움직이든 두 달에 움직이든 가져가면 초록뱀도 두 달 넘게 걸렸어요. 두 달 넘게 걸렸으니까 교육주들도 넉넉하게 초록뱀처럼 두 달 보세요. 처음에 초록뱀 뭐 얘기하자마자 튀지 않았죠. 그렇죠? 초록뱀도 이거 얘기할 때 그렇게 말 안 듣더니 그렇죠? 6월 달서부터 계속 얘기했는데 그렇게 말 안 듣더니 한 두 달을 왔다 갔다 한 다음에 여기서는 뭐 15%까지 마이너스 나왔다가 그래이고 나서 이제 100% 수익 났듯이 교육주들도 두 달 봅니다. 그래서 두 달 안에서 잘 매집을 해놓으면 언젠가는 두 달 아닙니까? 지금 10월 달 다 됐으니까 올해 연말 저기 전에서는 그렇죠. 그리고 경제부총리가 그래도 9월 달에 내놓는다 그랬는데 내년은 넘기지 않겠죠. 그렇죠? 그럼 올해 안에 이슈가 나오게 되면 한 번은 움직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보유, 아이스크림 에듀 보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자, 이번에는 전화 상담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좀 한솔케미칼 주식 초보인데요. 네. 한솔케미칼 좋은 기업이라고 생각돼서 투자를 하려고 좀 샀는데 네. 비싼 가격에 매수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많이 손실이 있어서 저는 좀 속상합니다. 자, 비싸게 매수가격하고 사서.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한 30%. 근데 금액이 커서 지금 손실이 많이 났는데 네. 주식이 보통 매수 오르고 가격은요? 내리고 16만 8,500원입니다. 16만 8,500원. 오르고 내리고 뭐 이렇게 뭐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게 너무 기업에 비해서 정체돼 있는 것 같아서 좀 오늘도 많이 내려가서 마음이 너무 흔들립니다. 제가 그래서 금요일마다 이제 초보 교육 같이 이제 매도에 대한 교육을 해드리는데, 그러니까 매수의 자리, 매도의 자리는 방송을 보시면 제가 많이 얘기를 해드려요. 네. 일단 먼저 한솔케미칼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사업 내용을 보면 괜찮아요. 지금 뭐 반도체 약품에 대한 얘기들. 그래서 이게 3D 랜드 플래시 앞으로 우리가 이제 시스템 반도체라든지 앞으로 이제 반도체 업황들이 굉장히 저는 좋아질 걸로 예상을 하는데 모든 산업들이 이제 거의 이제 반도체가 아니면 안 되는 산업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거거든요. 이제 앞으로 시대가. 그래서 뭐 기업적인 내용은 굉장히 좋아요. 앞으로도. 근데 좋은 건 좋은 거고 뭐 실적도 괜찮아요. 실적도 보게 되면 지금 단기순이익 계속 늘어나고 있고 전년 동기 대비 36%나 올라가고 있고 기업은 굉장히 좋은데 그렇죠? 네. 기업은 굉장히 좋은데 아무리 그러니까 주식은 한솔케미칼은 잘못한 게 하나도 없어요. 네. 하나도 없는데 사는 사람들이 타이밍을 잘못 잡으면 네. 손실을 보고 이 한솔케미칼을 안 좋은 흐름을 안 좋다라 그러죠. 근데 저는 아주 정상적인 흐름으로 좀 가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자, 차트를 보세요. 차트를 보면 한솔케미칼이 얼마나 좋으냐면요. 지금 바닥에서 2008년도에 지금 저점에서 계속 올라가고 또 올라가고 조정받은 다음에 횡보를 가진 다음에 또 올라가고 조정받고 또 올라가고 지금 신고가를 지금 때려놓고 조정받고 있는 것뿐이에요. 지금. 네. 많이 올라갔으니까 조정을 받는 건데 일반적으로 바닥에서 이만큼 올라가면 장이 강할 때선 3분의 1 조정, 장이 조금 많이 약할 때는 3분의 2 조정, 애매하게 조정받을 때서 박스권에서는 중심 조정을 받는데 기본적으로 그냥 3분의 1에서 중심 조정은 받아야 된다고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네. 그래서 이만큼 올라갔으니까 중심으로 우리가 딱 나누기 2를 하면 대충 여기 가운데 그냥 금만 그으면 되잖아요, 그렇죠? 가운데 금만 네. 딱 그으면 대충 12만 원 나오죠. 그래서 네. 얘는 만약에 조정을 조금 세게 받으면 12만 원까지 밀릴 수가 있구나를 인정을 해야 돼요. 아, 그러니까 주식을 처음 했기 때문에 여기서 고점에서 16만 8천 원에 사놓고 빠질 거에 대해서 생각을 잘 안 했죠. 네네. 초보예요. 제가 한 지 그러니까. 얼마 안 돼서. 그러니까 주식하신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이제 지금이라도 이제 그걸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보면은 바닥에서 네. 이만큼 올라갔으면 이만큼 올라갔으니까 나중에 조정받으면 한 12만 원까지 빠지겠구나를 인지를 하고 접근하려고 했으면 16만 8천 원에서 매수할 게 아니고 기다리고 있다가 지금서부터 모아갔겠죠. 그걸 몰랐기 때문에 16만 8천 원에 사신 거예요. 네. 맞죠? 그러니까 그동안 몰랐기 때문에 그렇게 사신 거고 지금은 하락연자로 지금 내려온 자리고 한 번 더 빠지면 12만 원이지만 지금에서도 바닥을 치는 자리이기 때문에 손절은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은. 네네. 지금은 손절하는 자리가 아니고 지금 보면 외국인들이 계속 사서 얘네들도 지금 물려서 갖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 조정받으면 또 올라가요. 그러니까 추가 매수 타이밍을 12만 원 쪽에서 하든가 아니면은 그냥 냅두고 기다리면은 연말에서 다시 시장이 반등지가 올라가면 15만 원, 16만 원 다시 회복을 할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거는 어차피 기업 내용도 괜찮고 미래에도 괜찮을 것 같으니까 그냥 얘는 조정받는 거 그냥 참고 쭉 그냥 네. 가져가셔도 되겠습니다. 아, 그냥 보유하는 게 제가 당장 금액이 손실이 이렇게 눈으로 보여지니까 걱정을 했는데 그렇죠, 그렇죠. 걱정할 기업은 아니네요. 그렇죠. 걱정할 기업은 아닌데 잘못 사서 그래요. 타이밍을 네네. 타이밍을 네네. 잘못 사서 그렇지 종목은 아. 되게 좋은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싸게만 샀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비싸게 아. 샀으니까 어쩔 수 없잖아요. 그래서 엎질러엎질 무리고. 네네. 그래서 이거는 밑으로 내려가면 추가 매수를 더 노리시는 12만 원 자리와 그다음에 나중에 네. 시간이 걸려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자리가 있으니까 보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 자 여기까지 도와드렸고요. 자 다음 전화 연결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수고하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어떤 종목? APS 홀딩스. APS 홀딩스. 네. 자 매수 가격 비중은요? 9,490원에 10%입니다. 9,410원에 10%. 9,490원에 10%. 아, 9,490원에 10%. 네. 이거 9,300원대인가 9,000원 초반대인가 한번 방송에서 한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 예. 이거 3% 이상 수익이 났거든요. 14%인가 수익이 났던 종목인데 좀 더 올라갈 줄 알고 기다리다가 매도를 그러니까 못했어요. 항상 방송에서 얘기한 종목은 3% 이상 수익 나면 다음부터는 절반 이상 꼭 파세요. 아, 네. 아셨죠? 3% 이상 네. 수익 나면 무조건 파시는 게 좋고 지금은 시장이 지금 빠질 거기 때문에 빠졌단 말이에요. 얘가 먼저 너무 많이 빠졌어요. 네, 미리 매를 맞은 거라 생각하면 돼요. 예. 네, 지금 빠질 만큼 빠졌는데 한 번 더 빠지면 이제 전저점 자리인데 뭐 예. 뻔해요. 이제 빠지면은 이쪽으로 빠지면 지지하고 또 모양 만들고 또 반등이 또 나올 겁니다. 이게 기간이 뭐 좀 오래 갑니까? 박스권의 흐름에 있는 종목들은 원래 오래 걸려요. 여기 보면은 과거에 빠지고 나서 올라가는데 그러니까 빠지고 올라가는데 몇 개월 걸리면 3개월 걸렸죠. 예. 여기 보세요. 여기 보면은 과거 역사가 있잖아. 한 번 빠지고 올라가는데 3개월씩 걸려 얘는. 딱 보면. 그래서 지금 예. 빠졌기 때문에 반등 나오는데 올 연말까지는 보셔야 될 거예요 아마. 아, 네. 빠르면 뭐 한 달 만에도 보면은 바닥을 치자마자 올라가면은 여기 보면은 뭐 한 달 안에 20% 올라가고 그다음에 두 달 만에 뭐 38% 올라가는 경우도 있는데 이게 지금 바닥을 완벽하게 친 건지 안 친 건지는 아직 시그널이 나온 건 없어요. 근데 다만 지금 APS 홀딩스의 지금 수급을 보면 수급을 보면은 지금 외국인들이 그래도 주워 담고 있고 여기 보니까 기관들이 사다 물렸죠. 9월 16일 날. 예. 예.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렇게 물렸기 때문에 물린 애들이 알아서 책임지고 올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슈에서는 손절할 게 아니고 버티기를 들어가야 돼 이제는. 버티기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외국인들이 지금 조금씩 지금 단타로 얘네 들어와 있는데 지금 보니까 누가 사다 물렸다고요? 기관들이 물렸다고요. 예. 이거 10만 주 계산해 보면 얼마 정도 될까요? 한 100억 정도 될까요? 하여튼가 요거 10만 주 곱하기 그때 당시 가격 한번 곱해서 보세요. 한 만 원 곱해 보면은 얘네들이 그 정도 물린 물량을 얘네들이 어떻게든 올려서 처분하기 위해서 투신도 그때 8만 주 들어왔고 사모펀드 들어왔는데 이때 물량들이 들어왔기 때문에 시장이 반등 나오면 얘네들은 이제 V자 급반등이라고 그러죠. 예. 네, V자 급반등이 나올 수도 있어요. 예. 네, 그래서 이거는 보유를 하고 가져가야 됩니다. 네, 네, 잘 알았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시황 점검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장이 어지럽게 왔다 갔다 하는데 그래도 뭐 교육주들이 좀 반등이 나와주고 있는 부분들, 2차 전지에 대한 배터리에 대한 기대감들 여전히 있는데 2차 전지 관련주들 갖고 있는 분들 마구마구 문의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2차 전지들 꼭 코스모학이 아니더라도 좋아 보이는 종목들은 많이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질문 안 주니까 제가 말하고 싶어도 말 못하고 있는 종목들이 많은데 지금 종목들 튀네요. 그렇죠? 지금 LNF도 튀고 좀 이따가 시황 점검 갔다 와서 말씀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과 실시간 상담 함께 하고 있습니다. 방송 보시면서 내 종목도 좀 직접 상담 받아볼까 고민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02-3153-2611, 2612번으로 전화 주셔도 되고요.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적어서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또 유튜브 댓글로도 종목 상담 받고 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자, 그럼 이제 오늘의 표적 종목이었죠. 2차 전지 관련주인 코스모화학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시가 10,000원으로 출발해서요. 현재 3% 가까이 내리고 있습니다. 현재 가격 9,790원이고요. 오늘 매수가로는 9,750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현재 시황을 좀 살펴보시면 코스피, 코스닥 모두 1% 넘게 계속 내리는 모습입니다. 이정수 위원님, 오늘 시장 반등이 좀 나와줄까요? 오늘은 어렵죠.
어제도 제가 시장 빠진다고 분명히 얘기했고 시장 더 빠져야 됩니다. 더 빠지는데 갈 종목들은 가요. 차별화 장세란 말씀을 드렸잖아요. 빠지면 올라갑니다. 오히려 빠질 때에선 시원하게 빠져주는 게 좋아요. 폭락은 안 나옵니다. 우리나라 코스피 코스닥 종목들 막 전 종목이 20% 빠지는 그런 폭락 장세는 없을 거라고 좀 예상을 하는데 빠지는 게 좋아요. 여기서 어설프게 올랐다가 내일 조금 올라가는 것보다 차라리 오늘 시원하게 더 빠져놓고 한 2,300까지 밀어놓고 내일에서 폭등이 나오는 게 여러분들한테도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빠질 때는 적게 빠지면 돼요. 빠질 때는 적게 맞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권투라 생각하면 되는데 상대방이 공격할 때는 넉넉고 막 두드럽게 맞으면 그냥 뻗어버리는 건데 그게 아니고 맞을 때 적게 맞고 그다음에 상대방의 체력을 빼놓고 공격할 때서는 많이 올라가면 되는 거죠. 그렇죠? 주식시장도 마찬가지예요. 빠질 때 적게 빠지고 올라갈 때 막 올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시장에서 손실을 마이너스 막 20%, 30% 맞는다. 그러면 그거는 뭔가 문제가 있는 거지만 지금 깨질 때 오늘 기준으로 오늘 종목들이 2, 3% 내에서 덜 빠지고 있다면 내일 이후에서 반등 나오면 반드시 2, 3% 올라가는 게 아니고 그것보다 더 올라갑니다. 3에서 5% 내지는 10%가 올라가는 장이 분명히 나온단 말이에요. 종목별로. 자, 그런데 지금 종목들을 지금 제가 좀 계속 째려보고 있는데 굉장히 2차 전지가 수상해요. 왜 수상하냐면 자, 먼저 LG화학부터 볼게요. LG화학이 지금 LG화학이 이게 지금 5일선을 회복하려고 지금 수급은 굉장히 좋단 말이에요. 오늘도 외국인들이 계속 사는데 개인들이 안 사죠. 개인들이 안 산다라는 얘기는 지금 불안하다는 얘기예요. 유로 시장 빠지고 미국 시장 빠졌으니까 불안하니까 지금 던지고 있다라는 얘기인데 아주 좋은 겁니다. 개인들이 던지게 되면 거꾸로 올라가는 건 대형주의 특성이니까. 그래서 외국인들이 열심히 받아내고 있는데 내일에서는 5일선 회복 반등 시그널이 이제 내일 완성이 될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봅니다. 내일 LG화학 5일선 돌파 양봉 나오게 되면 내일 2차 전지주들 싸그리 다 급등 나올 수도 있으니까 이거 잘 봐야 돼요. 내일 급등 나온다 확정이 아닙니다. 내일 LG화학이 5일선 회복이 나오게 되면 그때에서는 2차 전지주들 싹 다 바닥을 칠 수가 있다라는 예상을 하고 있는 건데 지금 장중 수급 최근에 LG화학의 수급을 보게 되면 외국인들이 수상하게 계속 사죠. 그러니까 내일 5일선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움직이는 종목들 보게 되면 LNF가 아까에서 계속 분차트를 봐도 계속 강해요 지금. 쉽게 꺾이지 않고 계속 지금 강한 흐름들을 이어주고 있고 LNF도 그렇고 LG화학도 그렇고 우수MS도 마찬가지고 LNF 그다음에 삼진, L&D 같은 경우도 굉장히 강하고 근데 아까 거기에서 분차트들이 밀리지를 않고 계속 거기서 한번 급등해 놓고 급등시켜 놓고 여기서 계속 박스권을 타죠. 내일 한번 더 튀려고 만약에 내일 얘네들이 더 튀어서 날아가게 되면 아까 얘기했던 그 시나리오대로 움직일 겁니다. 낙폭과대 종목들이 움직일 텐데 전기차, 수소차 그리고 니콜라에 대한 얘기를 좀 말씀드리면 니콜라가 어제 이제 급락을 했어요. 이제 회장이 사임을 하면서 근데 이미 뉴스를 한번 찾아보면 이런 얘기가 있죠. 현대차, 수소트럭, 니콜라 제치고 뭐 선두권으로 뭐 재진입을 하기 위해서 뭐 노력을 하는 뭐 그런 기사들이 있는데 오히려 니콜라가 박살이 나거나 얘들 기술력이 안 돼 사기면 현대차는 기술력이 있습니다. 수소차를 내놨죠. 오히려 국내 수소차는 글로벌 시장을 볼 때에서 니콜라가 떨어져 나가는 게 호재란 말이에요. 그러면 수소차가 움직이게 되면 수소차 관련주들이 당연히 움직일 거고, 그렇죠? 그러면 수소차가 움직이면 원래 수소차하고 전기차하고 굉장히 부품주들이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얘가 전기차인지 수소차인지 모를 정도로 알아서 그냥 엮여서 같이 움직이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수소차, 전기차 움직이다 보면 2차 전지주들도 덩달아서 움직일 텐데 지금 유럽에서도 마찬가지고 미국에서도 마찬가지고 무슨 얘기가 있냐면 전기차를 확대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내일 이제 테슬라에게 이제 얘기 나오고 나서 주가 흐름들이 좋게 되면 아마 뉴스가 또 나올 거예요. 전기차를 이제는 확대를 해야 된다. 안 그래도 확대를 하고 있는데 또 확대를 한다는 얘기는 그냥 재탕하는 건데 그게 먹힙니다. 장세가 강할 때에서는 먹힌단 말이에요. 근데 먹힐 것 같으니까 이 얘기를 하는 건데 내일 이후에서 전기차 확대한다라는 얘기가 무슨 뭐 새로운 얘기냐 아마 계속 기사를 쓸 겁니다. 유럽에서 전기차 확대한다더라. 확대를 해야 된다더라. 확대를 할 거다. 확대한다. 이거 다 호재예요. 그렇죠? 이미 확대를 하고 있는 부분들인데 확대를 또 한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그거를 또 속아가지고 또 막 주가들은 또 급등을 할 거고 여러분들이 거기에서 그럼 뭘 참여를 해야 되느냐 얘기 다 했잖아요. 2차 전지에 참여를 해야 됩니다. 수급이 좋기 때문에 내일 뚜껑을 열어봐야지만 확실하게 알지만 오늘은 기대감입니다. 기대감에서 움직이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어요. 근데 내일 뚜껑을 정말로 열었는데 LG화학이 5일선 회복이 나왔다. 미국 시장이 바닥을 쳤다.
그러면 내일에서라도 들어가라고. 그러니까 오늘은 그냥 들어가지 않아도 됩니다. 오늘은 그냥 관망을 해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내일에서 아까 예상한 대로 LG화학이 바닥을 치고 5위선 회복이 나오거나 삼성 SDI가 고점을 위로 돌파하기 위해서 장대 양봉이 나오거나 이러면 멀뚱멀뚱 쳐다볼 필요가 없어요. 코스모화학이 아니어도 상관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동안 봤었던 뭐 PNT가 됐든 뭐 상시 EDP가 됐든 뭐 후성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 뭐 자동차 부품주도 많잖아요. 뭐 파이오링크도 있을 거고 우수MS도 있고 일지테크도 있을 거고 포스코 케미칼도 있을 거고 그렇죠? 뭐 황금 LST도 있을 거고 뭐 사막 콘덴서도 있을 거고 종목들은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요거는 내일을 앞두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내일 만약에 시장이 그렇게 유럽 시장이 빠지지 않았다. 아마 반등이 나올 거예요. 반등 나오고 미국 시장 반등 나오고 그다음에 테슬라도 강하게 움직여주고 우리나라 시장 내일 LG화학이 5위선을 회복을 하는 양봉이 나오면 내일 뭐를 해야 된다? 일단은 무조건 2차 전지를 공략을 해라. 2차 전지 싫으면 전기차를 하든가 그것도 싫으면 수소차를 하든가 그래서 같은 형제끼리의 공략을 여러분들한테 미리 말씀드렸다는 거 말씀을 좀 드렸고요. 뭐 코스모화학은 뭐 흐름 양호하니까 그냥 보유, 매수하신 분들은 보유하시면 되고 없는 사람들은 조정 시 매수 공략 가능하다는 거까지 말씀을 드리면서 다시 상담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유튜브 상담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튜브 상담에 셀트리온 질문이 들어와 있네요. 자, 셀트리온. 자, 셀트리온 오늘 좀 빠지는데, 자, 조정이죠, 조정. 31만 1,500원의 비중 20%. 제가 이거 일전에 한번 상담해 드린 적이 있어요. 셀트리온은 아무 잘못한 게 없습니다. 강한 것 뿐인데, 강한 자리에서 공략한 사람들은 얼마가 깨지면은 손절대응하라 그랬냐면 그때 당시 아마 29만 원 아니면 뭐 28만 원 얘기를 했을 거예요. 28만 7천 원 아니면 왜 그러냐면 셀트리온 많이 올라갔어요. 한번 보세요. 한번 보면은 아까 한솔케미칼도 많이 올라갔으니까 조정받았듯이 셀트리온도 바닥에서 이 대형주가 130% 올라갔으면 많이 갔죠. 많이 갔죠. 올라갔으면 22만 원까지의 조정은 내려와야 돼요. 그리고 장이 강하기 때문에 아마 25만 원 선의 지지 라인을 두고 조정받고 다시 움직일 가능성이 있는데 어느 정도 조정은 받아야 됩니다. 31만 원에 샀다면 이미 한번 손절을 했다가 다시 재공략을 할 타이밍을 노렸어야 되는 게 맞는 거고요. 왜냐면 제약주들이 또다시 올 겨울에서 다시 움직일 가능성이 충분하기 때문에 시중에 돈이 굉장히 많이 지금 돌아다니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조정을 받으면 종목들이 또 움직이면 또 강력하게 또 매수가 또 들어올 건데 조정을 한번 받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1차 지지 27만 원, 2차 지지 25만 원 보고 있고요. 조정 받으면 그때에서 다시 반등 나올 수 있는 자리다. 그래서 일단은 손절 대응을 놓쳤기 때문에 그거는 감안을 하셔야 되고 조정받는 거 참으실 수 있으면 보유, 못 참으면 지금이라 손절했다가 다시 사야 되는데 매수 가격을 좀 싸게 가져가셔야 돼요. 그래서 고점이 떠 있다라는 것만 말씀을 좀 드리고요. 자, 다음 유튜브 상담의 유니슨입니다. 자, 유니슨, 이것도 많이 올라왔죠? 이거 풍력인데 많이 올라왔던 종목은 당연히 빠지는 게 당연한 거죠. 7,200원. 그러니까 고점에서 사지 말라니까 왜 자꾸 고점에서 사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볼 때는 4,000원과 3,000원에서 샀어야 될 종목이고요. 밀리면은 그때 더 사세요. 이거는 고점에서 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고점에 산 게 잘못된 거다. 이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목은 잘못한 거 없어요. 자, 다음 유튜브 상담에 제이스텍. 자, 제이스텍은 되게 지루해 보이네요. 9,274원의 비중은 37%. 거래량이 너무 말랐고 아직 차트가 올라갈 생각을 하지는 않아요. 이거는 종목 교체를 지금에서는 차라리 해주는 게 나을 수 있습니다. 9,270원이면 손실폭은 14%. 당장은 2차 전지 쪽으로 교체를 해보는 게 10% 회복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빠를 거예요. 이게 다 전량 다 못하겠으면 절반이라도 해보세요. 절반 못하겠으면 3분의 1이라도. 지금 당장은 제가 볼 때에서는 낙폭과대에 있는 2차 전지 관련은 꼭 코스모화학이 아니어도 상관없어요. 뭐 사마콘데서도 있고 삼진 L&D도 있고 뭐 2차 전지들은 한 뭐 따지고 보면 거의 뭐 100개 정도 있을 거니까 전기차 합쳐서 전기차 수소차 이쪽으로 교체하시는 게 당장은 좀 빠르다. 일부의 비중을 가지고 그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요. 상담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뭐 상담을 좀 많이 좀 도와드린다고 도와드렸는데 2차 전지에 대한 얘기 좀 많이 해드렸고요. 요 얘기들 플러스 이번 주 금요일 날에 또 강의도 있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추석맞이 강의를 해드릴 테니까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얻어갈 것들은 얻어가시고요. 그리고 지금 노란톡방에 여러분들한테 시장의 조정을 받으면 조정을 받는다. 지금 주식을 사야 될 때면 사야 될 때다. 이런 부분에 대한 그 정보를 얻고 싶다면 노란톡방으로 지금 막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의 종목 상담까지 모두 만나봤고요. 이번 주 금요일 이정수 위원님의 추석맞이 특강 실전 매매의 정수 본방송 시간에 방송되니까요. 본방사수 많이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오늘 종목 상담 미처 받지 못하신 분들을 위해서 서울경제TV에서 방송 중에 전문가님들과 상담 받아보실 수 있는 시간 한 번 더 마련돼 있습니다. 오후 3시부터 마감 일반 60분의 승부에서 오늘은 김선윤 위원님, 정재훈 위원님과 함께 실시간 종목 상담 계속되니까요. 계속해서 전화와 문자로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금일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고 있고요.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수 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금지하고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더 건강한 모습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도 성공 투자하세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